네, 중동 정쟁 때문에 기름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기차 관련 산업이 남몰래 조용히 웃고 있죠. 그게 오늘 시장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 연관성 잘 따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만에 하나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끝나더라도 유가는 지속적으로 막 떨어질 것 같지는 않은 게 계속적으로 고유가가 지속될 것 같은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네네. 그리고 현재 이제 휘발유 가격도 굉장히 비싸져서 네네. 2,000원 선 돌파 앞두고 있고 계란 이런 것도 굉장히 비싸지는데 생활 물가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전쟁이 조기 종식이 된다고 하더라도 유가가 과연 얼마까지 낮아질 거냐는 거에 대해서는 글쎄요, 의문의 여지가 좀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당분간 사실은 과거처럼 한 배럴당 60달러 선까지 간다거나 하는 거는 네. 굉장히 보기가 어려울 거라는 의견이 굉장히 지배적입니다. 이유는 사실은 그 프랑스 재무장관 그 롤랑 레스키르가 얼마 전에 걸프 지역의 그 정유 시설이 폐쇄되거나 파괴된 게 네. 한 30에서 40%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사실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국제 에너지 기구는 지금 이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사실은 세계 그 원유 시장에서 증발된 원유가 하루에 무려 1,100만 배럴에 이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분들이 좀 공감하실 텐데 지금 글로벌 전체적으로 하루 사용량이 어느 정도 되면 1억 배럴을 약간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1억 배럴의 한 10.8%? 그러니까 한 11% 정도가 네. 증발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1973년 1차 오일 쇼크, 1979년 2차 오일 쇼크가 있었잖아요. 이 당시에 증발된 그 원유 양이 한 400만 톤에서 하루 500만 톤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한 5에서 7% 정도가 줄어든 건데 이번에 이제 11%가 사실은 줄어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기 종식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폐쇄된 가동을 중단하고 있는 정유시설을 갖다가 재가동하는데 최소한 몇 주가 걸릴 거고 예. 만약에 파괴가 됐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다시 원상복구하는 데는 최소한 몇 년이 걸릴 거라는 예상들이 있는 거니까 조기에 전쟁이 끝나고 호르무즈 해협이 정상적으로 통행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네. 사실은 당분간 원유 가격은 고공행진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이겠죠. 네. 예. 네, 이렇게 이제 유가가 오르면서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사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아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그것들이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데이터로 사실은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오늘은 제가 이제 미국 데이터를 위주로 해가지고 가져왔는데 왜 미국 데이터 위주로 가져왔냐면 미국이 선진국 중에서는 전기차 전환이 제일 늦잖아요. 예.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보조금을 갖다가 없애는 조치들도 한몫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도 전기차 검색량이 폭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미국에 이걸 갖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미국의 에드문즈라고 있어요. 이게 유명한 온라인 자동차 정보의 거래 플랫폼 통계 사이트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게 3월 9일부터 15일까지 한 주 동안 전기차를 고려한 온라인 자동차 구매 검색량이 전체 검색 활동의 23.8%를 차지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26년 들어서 주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네. 거죠. 동시에 카엣지라고 또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미국 회사인데 미국 자동차 데이터 플랫폼이죠. 이란 공격 이후 일주일 동안 전기차 검색량이 약 20% 급증했다. 그다음에 이제 호주로 넘어갈게요. 호주에서는 2월 27일에서 3월 23일까지 구글에서 전기차를 검색하는 횟수가 무려 278% 급증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신차 구매 플랫폼 카랩이라고 있죠. 3월 1일에서 10일까지 데이터를 분석했더니 전체 이게 이제 신차 구매 플랫폼이니까 신차 구매 요청을 했다거나 하겠죠. 전체 1만 1,500여 건의 신차 견적 중 친환경차 견적이 6,470건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전년에 비해서는 85%, 그다음 전월 달에 비해서는 24% 증가한 거고요. 중고차 검색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K카, N카 이런 네네. 중고차 파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검색량이 이전 대비해서 한 25% 정도 늘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유가가 계속해서 폭등을 하는 상황에서 이제 전기차를 갖다가 관심이 서서히 옮겨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검색량이 늘어난 것 자체가. 예. 네.
근데 과거에도 그랬을까요? 유가 오르면 전기차 검색 많이 하고 실제 구매로도 이어지고 그런 데이터가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저도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네. 일단 그 실제로 판매량이 얼마나 늘었냐는 나중에 설명을 하는 거고 실제로 2022년도에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을 했잖아요. 그게 2월 달에 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급등했죠. 당시도 뭐 배럴당 $100 이상 넘어갔는데 일단 에드문즈 사이트를 보게 되면 전기차 검색량이 급증합니다. 1월까지는 뭐 한 16.1%에 불과했는데 2월 달부터 서서히 늘기 시작하죠. 이 그림에 보는 것처럼 2월 달에 17.5%, 3월 달에 25.1%로 늘어나고요. 이게 이제 그해 한 12월 달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유가가 사실은 3분기까지 고공행진을 했거든요. 뭐 전쟁은 1분기에 발발을 했지만 이게 3분기까지 고공행진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기차에 대한 관심도 역시 이 검색량이 말해주는 것처럼 계속해서 꾸준히 증가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동시에 미국의 이제 그 전기차 점유율을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어떤 관심도가 실제로 구매까지 얼마나 이어졌나를 갖다가 놓고 보게 되면은 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이 한 4.1%밖에 안 됐어요. 네. 2월 달에도 4.2%. 근데 3월 달부터 조금씩 좀 올라갑니다. 4.4, 4.5, 5.2, 5.2, 5.8, 5.1. 그러니까 4%대에서 5.0%대로 이렇게 늘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전기차를 검색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은 전기차 구매를 갖다 실질적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예. 그럼 그 2022년 유가 네. 급등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전기차 구매를 이게 만들었던 촉발시켰던 그 중요한 촉매제 역할을 한 셈인 거죠. 그렇죠.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예. 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유가가 급등하는 게 실제로 전기차 구매를 갖다가 어느 정도나 늘렸을까 궁금하실 텐데 글로벌 전체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마침내 1,000만 대를 돌파했고요. 이게 YOY로 55%나 늘어난 겁니다. 예.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네네네. 시장 점유율도 21년 9%에서 14%로 이게 크게 뛰었거든요. 이걸 대륙별로 나눠보면은 아주 유의미한 어떤 결과를 볼 수가 있는데 일단 미국 같은 경우가 참 전기차 확산이 안 되잖아요. 근데 22년도에 어느 정도 성장이냐 55% 증가했습니다. YOY로. 확실히 그 영향을 주는. 예. 이게 신차 판매 중 전기차 비중이 8%에 도달했는데요. 웃기는 건 뭐냐면은 당시 이 유가가 오르면서 서민들 삶이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기차, 그러니까 모든 자동차 판매는 줄었어요. 역성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기차 판매는 오히려 YOY로 55%가 성장했다는 걸 갖다가 미국 시장이 일단 입증을 했다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미국의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유가에 굉장히 민감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유럽을 놓고 보게 되면 YOY로 약 15% 성장했거든요. 이 당시에 점유율이 20%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침투율이 가장 높았는데 YOY로 약 15%밖에 성장 안 했어. 여러분들 유럽에서 좀 의아하실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러우 전쟁이 직격탄을 맞았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은 가장 큰 피해를 받은 지역이 사실은 그쪽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전기차 확산이 15%가 늘어나긴 했지만 왜 이렇게 성장률이 미국에 비해서 줄었냐 하게 되면은 공급망이 완전히 파악이 됐습니다. 자동차에. 가령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금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가령 뭐 와이어링 하네스라든지 이런 공급 부족으로 인한 맞아요. 자동차를 생산을 해내지는 네. 못했습니다. 맞아요. 그런 와중에도 유럽 같은 경우가 15%를 성장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글로벌 전체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15% 그러니까 55% 성장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아래 그러니까 파란색이 중국 시장인 거고요. 네. 이 녹색 중간에 이게 유럽 시장의 성장률이고, 그다음에 황색 부분이 미국 시장의 성장률이에요. 맨 위에 있는 게 기타 지역이고요. 어쨌든 21년도에 비해서 22년도는 55% 성장을 한 거고요. 이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오일 쇼크와 부품 공급 라인이라는 악재가 겹친 한 해였었어요. 소비자들의 삶도 굉장히 어려워졌었고 그렇지만 역설적으로 연료비의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이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갑을 열어 예. 전기차 전환에 어떤 계기가 됐고요. 그 결과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은 YOY 55% 성장이라는 어떻게 보면 전기차 전환의 어떤 티핑 포인트가 이 22년도에 달성이 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 작금의 뭐라고 할까요? 이런 어떤 유가 급등 상황, 그다음에 유가가 당분간은 어느 정도 고공행진할 거라는 어떤 이런
우려들은 사실은 전기차 전환을 갖다가 더 가속화시키는 그 22년도에 비해서 사실은 이제 올해 정도가 다시 전기차 전환을 갖다가 굉장히 확산시키는 어떤 결정적인 한 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전기차가 보급이 많이 되면 그만큼 이제 오일 소비가 줄어든다는 거 알겠는데 네네. 과연 이제 앞으로 얼마나 줄어들까, 획기적으로 바뀔까, 막 이런 거 궁금해지는 거 있죠. 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왜 전기차 전환을 하면은 오일이 네. 과연 얼마나 줄어들까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실 텐데 이게 에너지 싱크탱크죠. 영국의 엠버라는 회사가 시장조사 기관이죠. 분석을 한 건데 25년 기준으로 한 겁니다. 25년 전 세계에 보급된 전기차가 그게 총 얼마의 오일을 갖다가 절감을 했냐. 무려 하루에 170만 배럴을 갖다가 절감을 했다. 그러니까 170만 배럴이라면 여러분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이란의 하루 생산량이 230만 배럴입니다. 하루에. 네. 240만 배럴. 그러니까 240만 배럴에 한 70%를 갖다가 절약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주요 산유국들 여기 보시면은 그 파란색 점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게 170만 배럴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쿠웨이트, 이란이 생산하는 거에 한 70% 정도를 갖다가 세계가 절약을 했다는 거고요. 이게 사실은 뭐 엄청난 어떤 뭐라고 할까요? 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걸 금액으로 환산하면 그럼 과연 얼마나 될 거냐. 지금 전기차 확산이 가장 많이 된 데가 어디예요? 중국이지 않습니까? 중국은 1년에 이를 통해서 약 280억 달러를 절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하게 되면 한 40조 원 정도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유럽은 약 80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이게 그러니까 이 전기차 전환을 통해서 얻는 그 뭐라고 할까 이익이라는 게 사실은 엄청나다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전기차의 전환이라는 거는 사실은 기후 변화라든지 더 이상 뭐 이런 어떤 명분 때문에 바꿔야 된다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에너지 소비 구조의 어떤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걸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 네. 제가 늘 강조를 하지만 전기차는 일단 보급되면 자국내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에너지원을 이용해서 사실은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전기차가 확산되면 확산될수록 사실은 외부 에너지 의존, 그냥 뭐 화석연료에 대한 어떤 의존도를 갖다가 굉장히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고요. 사실 그만큼의 에너지를 갖다 덜 수입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인류가 오일 문명에서 완전히 탈피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뭐 전기차의 어떤 연료로만 쓰는 게 아니니까 사실 이런 물건, 이런 옷까지 전부 다 오일의 부산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갖다가 완전히 탈피는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게 사실 엄청난 양을 사실은 줄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전기를 직접 만들어 쓰면서 그 전기를 이용해서 전기차를 가동을 하게 되면은 이론적으로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오일이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과거 같으면은 사실 이게 불가능했죠. 왜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를 갖다 쓴다는 것 자체가 가령 뭐 태양광 에너지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아니면 배터리라든지 너무 비쌌으니까. 하지만 지금 그렇지 않은 시대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 국가의 의지만 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쪽으로.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대처한 그 어떤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외부의 어떤 역풍,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오일 가격 폭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엠버가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덧붙인 게 사실은 하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굉장히 유의미하게 봐야 되는데 아시아에서 이번에 어떤 전쟁으로 인해서 아시아에서 우크라이나 모멘트가 시작이 될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서 유럽은 완전히 신재생 에너지로 돌아섰죠. 네. 너무 그때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플러스 ESS 부분을 갖다가 어느 정도 많이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이번에 비교적 덜 타격을 받는다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번엔 그게 어디서 발생할 거냐? 그게 바로 아시아 대륙에서 이제 시작이 될 거라고 그렇죠.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왜 그러냐면 아시아 각들, 한국, 일본, 대만 지금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너무 엄청 크지 높죠.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제일 큰 타격을 받는 국가들도 사실은 뭐 한국, 일본, 대만, 그다음에 뭐 아시아 각국들, 가령 뭐 태국이라든지 동남아라든지 이런 쪽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어떻게 보게 되면 이번 계기로 해서 아주 절감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엠버도 역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경제 안보,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사실은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되겠구라는 걸 갖다가 각국이 어떻게 보면 절실하게 깨달았을 거고, 그다음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신재생 에너지 플러스 ESS의 어떤 가속화 흐름들이 앞으로 과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했을 때 유럽이 취했던 스탠스처럼 그 정도의 속도로 가속화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네. 전기차가 더 이상 뭐 환경 규제 달성만을 위한 대안이 아닙니다. 이제는 왜 그러냐면 치솟는 유가 충격, 그다음에 지정학적 공급망 위기로부터 사실은 국가 경제, 자국 경제를 지켜내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강력한 방패라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돼요. 가령 전기차 확산이 지금 50%만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그렇죠. 지금 뭐 오부제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 사실 예, 이론적으로 예, 따져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조금 더 그쪽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거는 뭐 개인들도 마찬가지지만 국가가 사실은 지난 몇 년 정도를 갖다 돌이켜 보면은 신재생 에너지 쪽을 갖다가 더 가속화하고 그다음에 전기차 전환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처럼 열심히 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런 엄청난 충격 앞에서 그래도 한국 경제가 조금 더 건강했을 텐데 하는 어떤 이런 아쉬움을 갖다가 한번 가져봅니다. 네. 예, 예. 다른 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유가 때문에, 기름값 때문에 그런데 이러면서 전기차로 바꿔야 되나?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니즈가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굉장히 그렇습니다. 중요하고 오늘 상대적으로 전기차 관련주가 뜨는 이유들 그런 부분이 또 있지 않나라는 생각. 앞으로도 장기적인 생각이 좀 필요해 보이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뭐 EV로의 전환, 그다음에 ESS의 어떤 전환은 이런 어떤 시대적 배경과 맞물려서 한층 가속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2차 전지 산업의 앞으로의 성장, 그런 전략, 그런 부분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윤석정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